이번에는 도장 처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인 ABS에 대해 설명 들어볼게요. ABS 재료는 PLA 재료보다 연성이 좋습니다. 좀 더 끈끈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구조물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3D 프린터로 출력 후 사포 작업 등을 이용한 표면 처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플라스틱용 도료나 아크릴계 도료를 이용하면 도장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BS 재료보다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팅 시 성형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력 후 끈끈한 정도가 ABS보다 낮고 단단한데요. 이 재료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큰 출력물을 출력해도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붓을 이용한 도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붓을 이용한 도색은 도색 후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붓을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은 숫자가 큰 것이 큰 붓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넓은 면을 한 번에 고르게 도장하고자 할 때는 주로 10호 이상의 붓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좁은 영역이나 세밀한 부분을 도장하고자 할 때는 1, 2호 정도의 붓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편 붓의 모양에 따라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도장하고자 할 때는 평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작은 영역이나 세밀한 도색이 필요할 때는 둥근 붓 중 되도록 작은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용한 면적에 상관없이 예쁘게 도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스프레이건으로 도색을 하면 면이 이쁘게 변하는데요. 이 스프레이건은 도료 용기가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서 중력식과 흡상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작업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도로 용기가 부착되는 위치의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중력식 스프레이건은 도료 컵이 노즐 위쪽에 장착되어 있고, 흡상식은 도료 컵이 노즐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료컵 위치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겠네요. 물론입니다. 중력식은 적은 양의 도료를 사용하고 도장 후 처리가 편리하며 무게가 가벼운 편이지만, 도료가 담기는 컵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도료가 필요한 넓은 면적의 도장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넓은 면적을 도장하려면 흡상식 스프레이건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 방식은 압력 차에 의해서 도료를 용기에서 끌어올려 분사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한 번에 용기에 담을 수 있는 도료의 양이 많아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캔 스프레이는 도료가 캔에 담겨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캔 스프레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도료가 칠해지기 적당한 노즐과 도장면 사이의 거리는 30에서 40cm에서 분사할 때 칠해지는 면적이 약 12제곱cm 정도지만, 노즐과 도장면 사이가 약 15cm 정도일 때 도료 분출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이때에는 약 6 내지 7제곱cm가 칠해집니다. 네, 출력물의 일반적인 도장 방법을 바로 적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 스프레이 페인트의 용재에 따라서 출력물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도장면이 출력물 표면에 안착되는 부착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만약 부착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도장된 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상을 이용한 도장 작업 전에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나 서페이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 표면의 부착력을 높이고 표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어 색상에 도료가 쉽게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처리 방법은 없나요? 아크릴 프라서페를 이용하면
ABS 재료로 3D 프린팅된 출력물에 양호하게 도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서페이서를 이용한 초벌 도장 후에는 추가적인 사포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도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도료에는 에나멜, 아크릴, 라카 등이 있습니다. 에나멜 도료는 유성 페인트와 성분이 유사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납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내는 물감이 매우 곱고 전용 희석제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에나멜 신원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크릴 수지가 주재료인 아크릴 도료는 물을 희석제로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인체에 안전한 희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력이 강해 대부분의 재료에 도장이 가능하고 도장 후 모든 건조가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덧칠하기에 좋습니다. 건조가 빠르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수정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건조 완화제인 리타더를 사용해 도료 건조 속도를 느리게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뒤에는 물에 녹지 않고 전용 씬너에만 녹습니다. 에어브러쉬로 도장할 때에는 전용 씬너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도장이 된 피막을 보호하고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감 재료는 어떤 것이 사용되나요? 광택에 따라서 유광, 무광 혹은 방광을 선택해서 에어건으로 도장면에 도포합니다. 도장은 사용하는 도료에 인체에 유해한 재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 전에 대비를 잘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출력물이나 전문적인 도장 작업은 도장 부스, 환기 시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진 청정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청정실이 없으면 먼지나 이물질이 날리지 않는 곳에서 도장을 해야 합니다. 도장 처리하기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면 처리와 도장 작업은 재료 압출 방식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ABS 혹은 PLA에 따라서 특성이 다릅니다. 도장 도구에는 채색용 붓, 스프레이건, 캔 스프레이 등이 있으며 도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도료는 크게 에나멜 도료, 라카 도료 및 아크릴 도료로 나누어집니다. 대형 출력물이나 전문적인 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 등이 갖추어진 청정실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